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67이고 주부 정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영웅 콘서트 갔다가 가출까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날은 제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딸과 아들도 다 컸지만 늘 가족을 우선했기에 내 삶을 챙길 여유는 없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가족이 중심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잠시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달렸죠. 그래서인지 내 인생에서 나만의 시간이라는 건 참 낯선 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TV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흘러나와 듣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실 가끔씩 들어보고 좋아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임영웅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 찌르듯 스며들었어요. 길거리 버스 안에서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면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 노래가 나 대신 내 마음을 말해주고 있구나. 노랫말 하나하나가 내가 숨기고 있던 외로움과 힘듦을 꺼내주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임영웅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현실에서 지친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잠시라도 무거웠던 하루가 가벼워지고 조금은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죠. 그래서 임영웅 가수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콘서트냐. 시어머니는 남편이 몸이 안 좋은데 무슨.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줬고 말릴수록 내 갈망은 더 커져만 갔죠. 누구보다 내 마음이 간절했는데 내 갈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작은 꿈 하나는 이루고 싶었답니다. 나도 내 인생 조금은 즐기고 싶다.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평생을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과도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죠.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숨죽여 몰래 준비했어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친구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깐 갔다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갔죠. 오랜만에 설레더라고요. 마치 데이트 가는 것처럼.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땐 정말 꿈만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들 나처럼 설렘 가득한 눈빛이었죠. 임영웅 씨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나였어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있어. 노래가, 무대가, 그 에너지가 가슴 안에 남아 있었죠. 아, 나도 이런 시간을 누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콘서트가 끝나고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핸드폰을 보니 딸 아들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다시 전화가 울려받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아빠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어.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는데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노래 부르며 웃고 있을 동안
남편은 욕실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을 퇴근한 딸이 보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내 삶을 한 번쯤 살아보겠다고 나선 그날. 하필 그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남편에게 미안함이 벽처럼 밀려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옆에서 잡아주었다면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그냥 저도 한 번쯤은 숨 쉬고 싶었을 뿐인데.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병실은 이상하게 시간도 공기도 멈춘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고 있는데도 자꾸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 이를 악문 얼굴로 다가왔어요. 내가 어찌 아픈 아비를 냅두고 혼자 놀고 올 수가 있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싫다 했잖니. 그딴 데 다니지 말라고 애미야. 그딴 데. 그 말이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몇십 년 만이었는지 몰라요. 치장을 하고 티켓을 들고 친구랑 함께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간 그 하루. 근데 그 하루가 이렇게 무거운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큰아들은 엄마, 아빠 그 시간에 쓰러졌는데 엄만 콘서트였다고요? 아빠가 넘어지다가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엄마 나이에 무슨 젊은 애처럼 돌아다녀요. 아들 말에 말문이 막힌다는 말.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속으로는 수천 번 외치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멍하니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 나 없었으면 식사도 못 챙기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죄인이 되어야 할까? 왜 이 나이에 놀러 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받던 가족에게 등을 돌림받아야 할까? 그날 밤 손에 쥐고 있던 콘서트 티켓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구겨지고 젖어 있고 온기 하나 없는 종이 한 장. 그게 그날 내 마음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 남편이 다친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젊은 애들처럼 놀러 다녀? 그 말들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참았던 감정, 참았던 외로움, 참았던 나 자신에 대한 원망. 모든 게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가벼웠지만 그 안엔 그동안 쌓인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문을 조용히 닫고 내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 보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붙잡을까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길거리의 벤치에 앉아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면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비록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 오늘 언니 집으로 놀러 가도 될까? 언니 집 앞에 섰을 때 마음 한켠이 조금은 놓였어요. 문을 두드리니
언니가 활짝 웃으며 반겨줬죠. 순자야, 무슨 일 있니?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언니 집 거실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이 녹았고 내 말을 들은 언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걸 느꼈어요. 우리 나이에도 가끔은 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개가 끄덕여졌죠. 언니 집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언니가 오늘 바닷가 한번 다녀올까? 하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에 설렘과 기대를 안고 따라 나섰죠.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가는 길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와 내 얼굴을 스치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동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귓가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래사장을 걷다 보니 발끝에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언니가 순자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며 활짝 웃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나도 따라서 웃었죠. 맞아, 이렇게 바람 맞으니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다음 날에는 산에 올랐어요. 처음엔 힘들까 걱정했는데 언니가 천천히 쉬어가며 같이 걸어주니 나도 용기가 났어요. 산길을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새소리가 마음을 맑게 해줬어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나는 중얼거렸죠. 정상에 올라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마음까지 넓어지게 했답니다. 언니와 함께 사진도 찍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죠. 그날 저녁 언니 집 거실에서 이명웅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어요. 순자야,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만들자. 언니의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이렇게 언니와 함께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했고 앞으로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나는 언니와 함께 바닷가도 다녀오고 산도 올라가며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있었어요. 이명웅 노래를 들으며 잠시 잊었던 내 행복을 되찾는 듯 했죠. 그런데 한편 멀리 집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찾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를 언니에게서 들었어요. 언니가 내게 살짝 말했죠. 순자야, 내 가족들이 계속 전화해서 너 찾고 있더라. 다 걱정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아렸어요. 내가 떠난 후로 딸과 아들은 서로 전화를 걸며 저희 엄마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달라고 애타게 부탁하고 있었고 남편도 병원에서 간간히 내 소식을 묻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족들이 나를 걱정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쌓인 상처와 갈등이 다시 떠올랐죠. 나도 가족이 그리웠구나. 하지만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 아무도 날 돌봐줄 수 없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나는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고 앞으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는 내 삶을 조금은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언니 집 앞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딸과 아들은 눈물 섞인 얼굴로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많이 미안해. 가족들이 걱정하는데도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콘서트 가서 큰딸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 엄마 마음도 생각 못했고 미운 소리 해서. 작은 아들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죠. 엄마, 이제는 집에 가요. 남편도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야, 너 잘못 없다. 이제는 집에 가자. 그 순간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서로의 상처와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삶에서 가족들도 중요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꼭 필요하다는 걸. 내가 잠시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 시간은 나에게 큰 상처와 깨달음을 주었죠. 가족들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조금은 이해해 준 것 같아요. 이명웅 노래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울려 퍼질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는 내 마음에도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가족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딸 아들이 콘서트 예약도 미리 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일 있어서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